네, 페이지 38쪽.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 장치와 이 장치를 통해 얻어진 선스펙트럼에 나타난 4개의 빛에 대한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의 실험에서 얻은 4개의 빛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스펙트럼에서 선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선이 지금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스펙트럼이니까요. 자, 니은. 수소 방전관에서 방출한 빛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자, 여기 보시면 수소 방전관에서 방출한 빛이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에요. 가시광선 영역은 자, 가시 무슨 말이에요? 예, 볼 수 있는 빛이거든요.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가시광선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영역대만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가시광선이면 이 바깥 부분은 예를 들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란, 보라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의 바깥 부분 있죠? 빨간색의 바깥 부분 자, 요거를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의 바깥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만큼의 영역만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적외선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전자레인지 돌릴 때 있잖아요.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게 있고요. 자외선 바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X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에너지가 낮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렇죠. 빨주노초 파란보인 가시광선뿐이 없어요. 적외선이나 자외선 못 보죠. X선도 못 봅니다. 자, 그러면 선스펙트럼 자, 디귿 자, 니은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시광선 영역이 자, 이게 그렇죠. 300에서 700 나노미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410 나와 있고 여기가 656 뭐 이렇게 파장이 나와 있죠. 근데 지금 300에서 700 사이가 맞죠? 그리고 여기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시광선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가시광선이 맞고요. 이거 바깥에 있는 애들이 뭐 적외선, 이쪽은 자외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파장 656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여기서 410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파장. 파의 이 한 번 진폭 운동할 때 이게 파장이거든요. 이 파장이 어때요? 되게 짧죠? 이렇게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많이 요동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파장이 긴 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파장이 큰 대신에 천천히 가니까 에너지가 작겠죠. 파장이 큰 대신에 에너지는 작습니다. 얘는 파장이 작은 대신에 에너지가 크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파장이 가장 작은 410 나노미터 여기서는.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3번이죠. 2번입니다. 그림은 전자가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모습을 보호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보죠. 자, 아무래도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죠. 얘는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에너지 방출하죠. 즉 낮은 껍질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하고요. 낮은 껍질에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자, 딱 봐도 이번에 답은 2번이겠죠. K 껍질은 첫 번째 껍질인데요. 이게 두 번째 껍질로 가면 당연히 흡수를 해야 되고요. L에서 M도 흡수를 해야 되고요. K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도 흡수하고요. 세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도 흡수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는 방출을 하죠. 이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부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 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K 껍질. 잠깐만요. 자, K 껍질 이렇게 돌죠. 그렇죠. N은 1일 때고요. 자, 그리고요. 그렇죠. 여기만 돌죠. 두 번째 껍질. 얘는 여기만 돌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합니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죠. 얘는 E1이라는 에너지, 얘는 E2, 얘는요 E3라는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전자는 전자껍질과 전자껍질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중간에 존재 안 하죠. 그래서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요. 디귿, M껍질, 세 번째 껍질이죠. 자,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L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는 방출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로 가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해. 맞죠? 아주 잘 설명했어요.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보다 항상 에너지가 높아. 그렇죠. 바닥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니까 들뜬 상태는 항상 높겠죠. 수소 원자의 경우 K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바닥 상태에 해당해. K 전자 껍질이라는 건 첫 번째 껍질이죠. 네,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4번의 5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양자 수가 2인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주양자 수가 2니까 N은 2란 얘기죠. 자, N은 2인데요. 첫 번째, 가는 뭘까요? ES겠죠. 두 번째요. 여기 X축이겠네요. 그러니까 EPX. 세 번째, 얘는 Y축이네요. EPY. 자, 그리고 얘는 EPZ겠죠. 가는 ES 오비탈 맞고요.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자, 수소 원자면 어때요? 그렇죠. 수소 원자일 때는 얘는 주양자 수만 영향을 받죠. 자, 주양자 수만 영향을 받아요. N값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하고 나하고 에너지 준위가 같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는 다가 라보다 높다. 아니죠. 다전자 에너지 준위라 해도 p오비탈끼리는 같죠.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답은 5번의 답은 그렇죠. 1번이죠. 자, 그럼 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 1s, 2s, 3s 오비탈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에너지 준위는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높다. 그렇죠. 지금 주양자 수가 다르니까 수소 원자에서는 주양자 수의 영향만 받는데 지금 에너지가 아무래도 잠시만요.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겠죠. 맞습니다. 주양자 수는 3s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크다. 그렇죠. 주양자 수는 3s 오비탈이 n은 3이고 2s 오비탈은 n은 2니까 맞아요.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와 3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주양자 수가 다르면 전자 껍질이 다르죠.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부양자수 밑줄 그어놓고요. 방위죠, 방위. 교과서에서는 방위 양자수라고 자주 나와요. 둘 다 알아주세요. 자, 이거에 따른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겠어요. 자, 기억은 1이다. 기억이 1. 맞죠? 자,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리은은 D다. SPD 맞고요. 주양자수가 4일 때 부양자수는 4가지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양자수가 1일 때 부양자수는 1가지죠. 자, 주양자수가 2일 때 부양자수는 0, 1. 그렇죠. 2가지고요. 한마디로 S오비탈과 P오비탈이고요. 그리고 3일 때는 0, 1, 2. 그렇죠. 여기 1이죠. 자, 이렇게 3가지. 네 번째, 주양자수가 4일 때는 부양자수는 4가지. 맞겠죠? 맞습니다. 바로 SPDF. 부양자수로 말하면 0, 1, 2, 3. 맞습니다. 4가지. 그래서 7번은 5번입니다. 8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가 뭘까요? 가는 바로 주양자수죠. 전자 껍질과 관련이 있고요. 나는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오비탈의 종류와 관계 있죠. 여기서는 P오비탈이고요. 다가 뭘까요? 그렇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이걸 다로 바꿔야 돼요.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낸다. 맞고요. 다는 주양자수. 맞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양자수 가죠. 지금 가. 이렇게 바꿔주기가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다는 탄소 원자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다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통적인 설명이래요. 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오비탈 안에는, 그렇죠, 최대 2개까지가 서로 반대 스핀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만족한다. 맞아요. 혼투 규칙은 뭐라 그랬죠? 홀 전자수가 최대로 되는 건데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때요. 한마디로 여기만 보면 되죠. 홀 전자수가 최대로 갖고 있네요. 짝진 게 없죠. 2개인데. 맞아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그렇죠. 모두 다 바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요. 사실 여기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가나 나나 같은 얘기고요. 다도 같은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EP 자체가 EPX, EPY, EPZ 자체가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0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원자 A, D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위 전자배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갖는 원자는 2가지다. 그런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보니까 얘도 바닥 상태인데요. A도 바닥 상태. 자, 잠깐 지울게요. 얘 바닥 상태 맞고요. 바닥. 자, 그리고요. 얘도 바닥 상태가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다 안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3S1이 됐네요. 그래서 얘는 바닥 상태가 아닙니다. 디귿은요? 디귿 맞죠?
네, 아주 잘 채워 나가고 있어요. D는요. C도 맞고요. 자, D는요. 네, D도 맞죠. 혼투 규칙을 잘 만족하고 있네요. 그래서 A, C, D 세 가지가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만족하고 있죠. 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홀 전자 수는 D가 A보다 크다. 홀 전자 수가 D가 몇 개요? 3개죠. A는요? 네, 1개네요.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가 B보다 크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죠. 근데 오비탈 수는 어때요? 같죠? 같죠? 크다가 아니라 같다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D가 틀리고 니은만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표는 주행자 수가 3 이하인 오비탈의 종류와 수 및 오비탈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은 각각 넣어보고 더해보면 되겠죠? 같이 볼게요. 우선 기억은 오비탈 수 몇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p 오비탈 수가 3개지죠. 왜냐하면 px, py, pz니까요. 자, s 오비탈은 한 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억은 4가지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1개, 여기 3개, 이게 5개니까요. 합쳐서 9가지가 나온 거죠. 자, 우리가 기억이 4인 거 알았고요. 니은을 보겠습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얘가 2개죠. S오비탈에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주기 D를 볼게요. 디귿.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18개죠. 왜냐하면 오비탈 수가 9개니까 한 방당 2개씩 들어가니까 9 곱하기 2 하면 18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4, 니은이 2, 디귿이 18 이렇게 알았습니다. 다 더해 볼까요? 답은 네, 3번이 나오죠.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뭘까요? 네, 맞아요. 답은 1번이죠. 2번을 볼게요. 2번은 왜 답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p-오비탈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게 나오죠? 자, 그리고요. 3번은요. 왜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안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안 돼요. 4번은요. 네, 마찬가지로 다 안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면 안 되겠죠. 5번은요. 여기 보니까 아니 3S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로 바로 들어갔네요. 그쵸? 그래서 5번도 안 됩니다.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배치와 나트륨 플러스의 바닥상태 전자배치 기억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쵸? 전자배치니까 잘 이용하면 되겠죠? 같이 볼게요. 자, 나트륨일 때 3S1인데 나트륨 플러스니까 얘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S2, 2S2, 2P, 6까지겠죠? 자, 기억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잘못됐네요. 자, 3S1 아니죠? 그러니까 2P5가 아니죠? 2P6, 그죠? 잘못됐습니다. 홀전자 수는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보다 크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트륨은 홀전자 수가 몇 개예요? 네, 1개 있죠? 홀전자 수 1개. 어디요? 여기요. 그런데 나트륨 플러스는 지금 다 짝지어져 있잖아요. 홀전자 수가 없죠? 0이죠? 그래서 1이 0보다 크죠? 맞아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플러스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같다. 같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자 이렇게 여기까지 3S까지인데 얘는 3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13번의 답은 2번이죠. 14번입니다. 그림 가라는 학생이 그린 산소 원자의 전자배치 3가지와 산소 양이온 O+의 전자배치 1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산소 원자의 전자배치 3가지래요. 그리고 산소 양이온, 그러니까 산소 양이온이니까 O+니까 전자가 하나 없겠죠. 자, 그러면 누가 산소일까요? 그렇죠? 산소는 원자 번호 8이죠. 그러니까 8개, 전자가 8개 들어간 거 바로 가나다가 산소고, 라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네요. 그러니까 얘가 O+에 해당하겠죠. 전자가 없는. 자, 이렇게 각각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O, 얘는 O+. 자, 라에서 나타난 전자수는 산소 양이온의 전자수와 같다. 그렇죠. 라가 산소 양이온의 전자수와 같죠. 다는 산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이다. 자, 얘 바닥 상태 맞나요? 맞죠? 바닥 상태면 3가지 만족해야 되죠.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요, 싸움 원리, 그리고 훈트 규칙까지. 그래서 맞아요. 가와 다의 홀전자수의 합은 라의 홀전자수보다 작다. 가와 다의 홀전자수의 합. 자, 가는 홀전자수가 몇 개요? 자, 가는 홀전자수가 하나 없죠? 가는 홀전자수가, 글씨가 좀 왜 이러지? 글씨가 너무 막 쓰는데, 그냥 홀전자수가 가부터 보면 없죠? 그런데 다는요? 2개 있죠? 라의 홀전자수는요? 1개 있죠? 그러면 가와 다가 0+2가 더 크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 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X2+와 Y-는 바닥 상태에서 모두 그림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 Y는 이미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다. 맞겠죠? 왜냐하면 X는 오히려 2-,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잃어서 2 배치가 된 거고요. Y는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2 배치가 된 거니까 원래 원자 번호는 X가 더 크겠죠. X가 Y보다 크다. 맞아요. 자, 그러면 홀전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X는 원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자배치를 볼게요. X는 원래 만약 이게 X라면, 그냥 X 원자라면,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는 돼 있고 전자 2개를 더 써야겠죠? 그러면 3S에 이렇게 홀전자 수가 없네요. 그럼 Y를 볼게요. Y는 어떻게 돼요? 자, Y는 전자 하나 더 얻어서 2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Y는 여기까지 또 갖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Y죠? 이게 Y죠. 그러면 얘는 홀전자 수가 하나네요. 그러면 0이 1보다 크나요? 아니요, 작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Y보다 작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그렇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3S까지 들어간 게 뭐예요? X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맞아요. 1번이죠.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경우를 전자 껍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에너지 흡수나 방출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그걸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얘긴데요. 아무래도
전자 껍질이 그렇죠. 낮은 상태에서 또요. 전자 껍질이 높은 상태로 올라가면 그만큼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말이고요. 오히려 전자 껍질이 높은 에너지의 전자 껍질을 갖는 그러한 전자에서 낮은 에너지의 전자 껍질을 갖는 에너지로 전자가 이동할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답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특히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양자수,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는 각각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양자수 우리가 주양자수를 우리가 n이라고 놓고요.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라고도 하죠. 그걸 l이라고 놓고요. 자기양자수는 그렇죠. m, l 이렇게 놓습니다. 가는 오비탈의 종류와 관련이 있으며 다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값이 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비탈 종류와 관련인 건 뭘까요? 오비탈 종류. 그쵸. 부양자수죠. 얘는 부양자수 L입니다. 자, 다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값이 결정이 된대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다에 따라서, 즉, 가장 최고봉이 누구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N 때문에 L이 결정이 되고요. 이 L 때문에 ML이 결정이 돼요. 즉 얘가 대장이죠. N이 대장이에요. 주죠. 주양자수. 그래서 가에서 오비탈의 종류와 관련 있는 건 L. 그러니까 가는 결국 부양자수 L을 말하고요. 그럼 다가 뭐라고요? 맞아요. 4가 N 주양자수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비탈의 방향과 관련이 있대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 x, y, z, px, py, pz 결정하는 게 바로 그렇죠. 자기양자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양자수.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다 구했네요. 가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L 값이 얼마면 얘가 1이면 뭐 1 플러스 1이나 1이면 ML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ML이 아무래도 잠깐만 이거 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플러스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N이 L을 결정하고 L이 ML을 결정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되고요.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됩니다.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까닭을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요? 전자 한 개죠? 전자 한 개니까 이 전자 한 개하고 누구와의 관계만 보면 돼요? 맞습니다. 바로 원자핵과의 관계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바로 전자와 누구와? 이 전자와 원자핵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받아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수소 원자일 때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전자와 원자핵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일 때는요. 다전자일 때는 물론 전자와 원자핵 관련이 있겠죠. 전자와 원자핵이 관련이 있다는 건 주양자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가 아니죠. 자, 얘네랑도 관련이 있지만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겠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의 상호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렇죠. L값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형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 오비탈의 전자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한 오비탈에 들어간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한다. 이를 기억,
그렇죠.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죠. 니은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 가능한 한 한 쌍이 이루어지지 않고 홀전자가 되도록. 맞아요. 훈트 규칙이죠. 디귿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에너지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전자가 배치되는 것을 싸움 원리라고 하죠. 각각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학생이 그린 탄소 원자의 5가지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1. 탄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 2개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배치 하나를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 여기 자, 탄소 원자니까 그렇죠. 원자 번호 6이죠. 전자가 다 6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딱 보니까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에 만족이 안 되죠. 원리에 위배가 돼요. 위배란 건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자체가 안 돼요. 자, 나는 되나요? 네, 파울리 베타 원리 가능합니다. 가능한 전자배치인데요. 특히 바닥 상태가 맞죠? 그쵸? 같은 EPX, EPY, EPZ는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홀전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요.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서 말했듯이 다도 바닥 상태죠. 라를 볼게요. 라는 아무래도 이게 바닥 상태는 아니죠. 들뜬 상태죠. 왜냐하면 여기 다 안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에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들뜬입니다. 들뜬 상태. 마는요. 네, 이것도 훈트 규칙이 만족이 안 되네요. 그렇죠?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싸움 원리가 이렇게 만족이 돼야지 바닥 상태인데 얘는 훈트 규칙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들뜬입니다. 자, 그럼 답이 뭐예요? 네, 1번에 네, 다. 그리고요, 2번에 그렇죠, 가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W와 Z 중 바닥 상태가 원자가 아닌 것을 고르고 극가닥을 전자배치 규칙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바닥 상태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 W. 자, 이건 바닥 상태인가요? 자, 보니까 여기는 잘 채워졌어요. 다 깔끔하게.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3PZ에 안 들어가면서 3PX에 짝진 게 들어가죠. 한마디로 훈트 규칙의 위배가 됩니다. 얘는 들뜬이죠. 자, 그러면 X를 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자, 여기까지 다 맞나요? 아니죠. 여기가 지금 바닥 상태 아니죠. 3S1에 즉 S오비탈에 다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들뜬이에요. 자, 그리고 Y를 볼게요. Y는 바닥 상태가 맞나요? 네, 맞죠? 여기도 다 채워져 있고 여기도 훈트 규칙 만족이 되죠. Z를 보겠습니다. Z는요. 네, 잘 됐어요. 여기도 훈트 규칙 만족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디 먼저 채워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같은 준위 오비탈에서는요. 자, 그래서 얘는 바닥 상태가 맞고요. 위에 W랑 X가 바닥 상태가 아니네요. 들뜬 상태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